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도 이제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2021년 한 해도 바이러스와 함께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긴 하는데요. 그런 일이야 생기지 않겠죠. 오늘 아침에도 오미주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이런저런 기사를 읽어보다가요. 약간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골드만삭스라는 투자 기관이 있잖아요. 골드만삭스의 런던 지사의 매니징 다이렉터를 하던 사람이 도지코인에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표를 내고 바로 은퇴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접하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꼽만치도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이 아니고 좀 몇십 년에 걸쳐서 앞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나 큰 자극이 그 중간에 끼어든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설령 그 자극이 긍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행복감을 지속하는 데는,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굉장히 젊었을 때 20대 중반, 20대 초반부터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젊었을 때는 2천만 원, 3천만 원도 되지 않는 연봉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승진도 계속해서요. 결국은 억대 연봉으로 이제 들어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고 조금 더 커다란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갑자기 대박이 나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5년, 10년, 15년 동안 꾸준히 우리의 주식 구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꾸준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투자, 그런 건강한 투자를 우리 미준 패밀리 분들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꾸준히 우리의 자산이 불어나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요. 5월 1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영상이 2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 와이프랑 텔레닥 영상을 선정을 해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은 다른 영상을 하나 발견해서 오늘은 그냥 2개 다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개 영상 중에서 다른 하나는요, 방송 마지막에 보시고요. 지금은 일단 텔레닥 CEO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격 진료 부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텔레닥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과연 텔레닥 CEO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런 경쟁 구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비전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CEO Jason Gorvic says the pandemic certainly propelled telemedicine beyond stay-at-home urgent care, and consumers now have higher expectations. We just did a study, and consumers, 7 out of 10 consumers, found the multitude of healthcare websites, apps, platforms to be overwhelming. What they want is a unified experience for a broad array of conditions. But investors are worried about so much competition now in the telehealth employer market. Amazon's launch of Amazon Care, CVS's offering that includes its Minute clinics, and Walmart buying telehealth service MeMD to augment its clinics. Gorvic says Teladoc's track record is an advantage. If you look at our 2020 selling season, about 2/3 of our bookings were multi-product bookings. And I think that really speaks to the market demand and consumer demand for unified, integrated solutions. And when it comes to the competitive threat, he told me Amazon Care right now is overrated. Sarah? Bertha, what did they learn, this company and other telehealth services during the pandemic, about what works and what doesn't, that they can bring with them to a more reopened, normalized world where we can go see our doctors again in person?
I think one of the things they've learned is that people want to be able to see the doctor that they know. So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they embrace mental health care that they can do with the same person.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they're all pushing towards more sort of augmented primary care. That is where this is moving. People don't want to just do a one and done. Shepard Smith here. Thanks for watching CNBC on YouTube.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기업들의 어닝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어닝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비교적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좀 비싸 보이는 주식들도요, 이렇게 매출이 50% 성장하고 100%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 30대, 40배 정도로 형성돼 있던 PS 레이쇼가 갑자기 이제 20으로 떨어지고 15로 떨어지고 막 10까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논리를 믿고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를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성장주의 어닝 결과는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EPS 인라인, EPS는 지금 예상치랑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트 온 레비뉴, 매출은 능가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Q2,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굉장히 좋게 나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Q1의 논갭 EPS는 0.04가 나왔는데요. 지금 인라인이라고 써있죠. 시장의 예상치랑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갭 EPS는 마이너스 0.07, 아직은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0.01이 조금 더 향상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는 0.08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죠. 매출 같은 경우는 341밀리언이 나왔는데요. 지난해랑 비교를 해보면 48.7% 굉장히 좋죠. 작년보다 거의 50% 가까운 매출의 성장을 보여줬고요. 시장에서 예측했던 매출의 예상치보다도 8.69밀리언이 더 나온 그런 숫자입니다. 다음은 Q1 Adjusted Operating Margin은 34%, 마진율도 괜찮죠. 왜냐하면 시장의 예측치가 23%였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마진을 보여줬습니다. 캐시플로우가 117밀리언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작년에 비교해서 지금 404밀리언이 늘었다고 하죠. 따라서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저스티드 캐시플로우 역시도 151밀리언,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441밀리언이 더 나왔다. 따라서 지금 캐시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다. 현금 흐름이 좋다는 것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 2분기에 가이던스를 보면요, 팔란티어는 360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시장의 예측치는 342.89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예측치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내부적인 예상치를 발표해 줬죠. 자, 여러 가지로 좋은 어닝 결과를 내줬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지금 어제 장중에는 9.4%가 올라갔는데 어닝 발표 이후에도 2%가 더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는데요. 어닝 발표 도중에 팔란티어는 나타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한 거죠. 어떠한 발표를 했냐면 비트코인을 페이먼트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요, 비트코인 가지고 팔란티어에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놀라운 뉴스입니다. 왜냐면요, 지난달에 어떤 기사가 하나 있었냐면요, 팔란티어의 그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피터 틸이라고 기억하시죠?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자기도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비트코인이 중국이 그 미국을 상대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피터 틸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달부터 갑자기 이제 크립토 커런시를 가지고 결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발란시 상에 팔란티어가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해주면서 태도가 좀 바뀐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어닝 결과는 유니티입니다. 유니티도 지금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좀 자세히 살펴보죠.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EPS는
자, 그래서 어닝이 지금 0.02, 2세트가 더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레비뉴 역시도 빗이 나왔습니다. 자, Q1 1분기의 논갭 EPS는 마이너스 0.10.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이 수치는요, 예상치를 2센트 정도 더 상회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갭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9가 나왔는데 전망치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수치죠. 하지만 매출을 살펴보면 234.8 밀리언이 나와서요.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40% 이상 성장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마켓에서 전망했던 수치보다도 17 밀리언 이상 더 만들어진 그런 매출이 나왔고요. 자, 유니티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비뉴 브레이크다운이 나옵니다. 그 매출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깐 복습해보죠. 예전에 우리가 유니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유니티의 비즈니스 모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크리에이트 솔루션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오퍼레이트 솔루션, 세 번째는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에이트 솔루션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독 수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긴 한데 무료 구독 외에 이제 조금 더 강화된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료 구독을 해야 되거든요. 유니티 프로라든지 유니티 플러스를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구독 매출에서 오는 부분이 크리에이트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매출은 오퍼레이트 솔루션. 오퍼레이트 솔루션은요, 그냥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안에는 클라우드 호스트 서비스가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유니티에 접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솔루션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보다는 대부분의 그 매출이 광고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게임 회사가 이제 게임을 유통시키면서 광고 수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부를 이제 유니티가 띄어간다. 그 매출이 지금 오퍼레이트 솔루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은요, 이 크리에이트 솔루션하고 오퍼레이트 솔루션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매출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 구독 모델에서는 70.4 밀리언이 나왔고요.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무려 51%나 상승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두 번째 나와 있는 오퍼레이트 솔루션의 매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51% 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고요.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솔루션 같은 경우는 146.6 밀리언, 가장 큰 그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40%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스트래티직 파트너 같은 경우는 17.8, 가장 비중이 낮은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12% 정도 올랐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CEO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그 우리의 목표는요, 빌더 컴퍼니,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 컴퍼니는 어떤 컴퍼니냐면, 레비뉴 그로스, 매출 성장을 매년 30%씩 해내는 회사를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30%의 성장은요, 롱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두 해 동안 앞으로 2년 3년만 30%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년 연평균 30% 정도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CEO가 지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어닝 때마다 강조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매출 성장을 계속해서 30%씩 이루어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CEO가 얘기하는 30%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주식을 찾기 위해서 프로젝트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매출이 30%씩 8년, 9년 정도 성장을 하면요, 10배 이상 성장했다라는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10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되면 주식의 성장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니티는 우리가 좀 10배 성장할 주식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한 그런 비전을 가진 회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픈도어로 넘어갑니다. 자,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는 EPS가 빗이죠. 1센트가 더 나왔고요. 그리고 레비뉴 역시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Q1 1분기의 갭 EPS는 마이너스 0.48,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죠. 마이너스 0.48은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잘 나온 거고요. 레비뉴는 747.27 밀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나오죠.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40%가 마이너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고요. 하지만 이 마이너스 40%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측치보다는 오히려 127 밀리언이 더 나온 수치입니다. 굉장히 예측치가 낮았죠. 그리고 adjusted net loss, 그러니까 net profit이 아니고 지금 적자 기업이니까 적자 폭이 20.8 밀리언이 나왔다. 그리고 adjusted EBITDA 같은 경우도 2.14 밀리언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토탈 홈 솔드니까 판매한 그 홈의 수가 나오거든요. 주택 판매한 수가 총 2,462가구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2020년 4분기, 그러니까 전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전분기에 비해서 무려 19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토탈 홈즈 퍼처스드,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주택을 구입을 해서 레노베이션을 한 다음에 개보수를 한 다음에 다시 판매를 하는 그런 그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594개나 되는 주택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분기에 구입한 숫자보다는 78%를 오히려 더 많이 구매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다시 매출 부분으로 들어가죠. 매출에 돌아가서 살펴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40%가 매출이 지금 하락했잖아요.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이제 그 3월 달부터 팬데믹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미래에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가 흘러갈지 굉장히 애매해졌죠. 그래서 이제 경영진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냐면 당분간 주택 구입을 하지 말자라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주택 판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팔 집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번 분기도 그렇고 이번 분기까지도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왜냐면 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재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번 분기에 비해서 좀 78%나 주택 구매를 늘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재고를 늘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점은 4분기에 비해서는 지금 1분기에 훨씬 더 많은 집을 판매를 한 걸로 나오죠. 2,462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190%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좋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고가 좀 많이 모자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어닝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오픈도어의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요,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장중에 4% 넘게 상승했는데, 자, 지금 장이 끝난 이후에도 2%가 넘는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픈도어에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레모네이드를 한번 살펴보죠. 레모네이드의 EPS는 0.03, 3센트 정도 미스했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하지만 매출은 오히려 넘어섰다. 자, Q1 1분기의 갭 EPS가 마이너스 0.81,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요 수치는요, 예상치보다 0.03이 부족하다. 그 얘기는요, 시장에서는 한 마이너스 0.78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적자 폭이 조금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비뉴 같은 경우는 23.5 밀리언이 나왔는데, 이 수치 역시 작년하고 비교하면 10%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치는 마켓의 예상치보다는 좋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매출 예상치보다는 1.62가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어닝 결과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죠. 자, 레모네이드는 그 매출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컨셉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포스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포스 프리미엄은 뭐냐면요, 우리 같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걷어들인 보험료의 총액이다. 그런데 이 총액이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다 받은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클레임이 들어올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마친 이후에 그 유효기간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돈을요,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치는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 여기 나와 있죠. 근데 그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이 매출로 잡히지 않고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 이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에서 25%만 레모네이드가 가져갑니다. 수치를 하고요. 나머지 75%는 재보험에 전가를 하거든요. 레모네이드는 아직 규모가 작고 자금이 그렇게 풍족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소규모 보험회사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만약에 굉장히 그 큰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일이 생길 때 파산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한 위험성,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작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금력이 좀 왕성해질 때까지는 일부러 이렇게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정말 크지 않는 한 좀 리스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포스 프리미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에서 여기에서 25%만 그 매출 쪽으로 보내고요. 수치를 하고요. 나머지 75%는 재보험에 가입한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어닝 발표를 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일단 전체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을 보면 인포스 프리미엄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체 보험료 같은 경우는 252밀리언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2020년 4분기에 213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작년하고 같은 분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89%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요, 앞에서 바라봤던 레비뉴가 지금 10%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매출은 10%가 떨어졌는데 사실상 고객이 납부한 총 보험료의 금액은 89%가 오히려 작년 같은 분기랑 비교했을 때 올라간 거죠. 따라서 성장이 멈췄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인포스 프리미엄 총 보험료가 89%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요. 커스터머 카운트, 즉 그 고객의 숫자가 지금 50% 올라갔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2020년 1분기에 비해서 50%가 성장하면서 지금 총 고객의 수가 1.1 밀리언이니까 110만 명이 된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프리미엄 퍼 커스터머, 그러니까 한 고객당 납부하는 그 보험료를 얘기합니다. 한 고객당 납부하는 보험료도 229로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5% 정도 상승했다. 따라서 한 고객당 내는 돈도 25%나 성장하고 고객의 수도 50%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치의 그 합이 지금 인포스 프리미엄이 90%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포스 프리미엄에서 보험금을 다 주고 그 보험금 청구했던 거를 다 주고 남은 게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이잖아요. 이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이 56.2밀리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1년 전에는 30.5밀리언이었는데 이번에는 56.2밀리언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56.2밀리언이 전부 다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75%는 재보험으로 전가가 되고요. 25%만 매출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25% 더하기 뭐 커미션 같은 것도 따로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다 더해서 매출로 잡는다. 그래서 결국 1분기의 매출은 23.5밀리언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5밀리언은 애널리스트의 전망치 21.9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치였다. 하지만 1년 전에는 26.2였기 때문에 1년 전보다는 떨어진다. 이렇게 1년 전 매출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작년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75% 재보험에 전가하는 금액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0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작년 2020년 1분기에는 재보험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스 언드 프리미엄은 올해가 훨씬 더 좋았는데 작년에는 보험료, 재보험에 사용하는 금액,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비뉴는 올해보다 작년이 오히려 더 좋았다. 자, 이러한 줄거리를 이해를 하면 지금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 성장이 멈춘 게 아니다. 사실 성장은 90%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복잡한 그 재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성장이 멈춘 것처럼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죠. 가이던스. 자, 2021년 전체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 매출은 117에서 120 밀리언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가이던스보다 오히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 어닝 발표할 때는 2021년 전체 매출을 114에서 117 정도를 발표했었는데 그 수치보다 오히려 전망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컨센서스는 115.3이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점점 더 향상되고 있구나,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Full Year Invoice Premium, 1년 내내 레모네이드가 받아들이는 그 고객이 납부한 총 보험료 납부액 있죠. 이거는 376에서 382 밀리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요, 지금 보면은 카 인슈런스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한 1, 2주 전 정도죠. 레모네이드가 이제 카 인슈런스, 자동차 보험에 드디어 합류를 한다, 자동차 보험을 론칭한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전망치는 자동차 보험은 아직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모네이드는 아직까지는 자동차 보험을 언제부터 론칭할지는 발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테슬라에 관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테슬라 스톡 is dropping again. 테슬라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 Now it might have a China problem.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요, 테슬라가 약 26,000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4월 달에 중국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만 한정해서 봤을 때 4월 달 한 달 동안 26,000대 정도의 자동차를 판매했다고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3월 달에는 중국에서 판매한 전기차의 대수가 35,000대였는데 35,000대에서 갑자기 26,000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만 떨어진 게 아니고 나머지도 다 떨어졌으면 상황이 그렇구나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중국의 그 전기차 기업들이죠. 니오, 엑스팡, 그리고 리오토,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 기업이잖아요. 요 세 기업에서 판매된 수치를 보니까요, 4월 달에 18,000대를 요 세 기업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기업에서 판매했던 전기차 수치가 3월 달에는 17,000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달보다 지금 1,000대 정도를 더 판매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1,000대를 더 판매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비해서 오히려 9,000대가 줄었잖아요, 판매량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과 더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테슬라가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만든 차를 유럽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생산을 하지만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를 유럽으로 지금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달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그 차량 수가요, 14,000대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26,000대를 판매했는데 14,000대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을 했으면 총 26,000 더하기 14,000은 4만 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3월 달에 35,000대보다 4만 대니까 훨씬 더 좋은 수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총 판매된 26,000대에서 14,000대는 유럽으로 보내고 중국 내에서 판매한 거는 12,000대밖에 되지 않는지, 어떤 계산이 더 확실한 건지를 지금 제가 찾아볼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6,000대는 정말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판매한 거고 14,000대가 더 유럽으로 수출됐다면 지금 중국에서 실제로 판매된 거는 4만 대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확정이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4월 달에 나온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만든 숫자가 지금 26,000인데 26,000에서 중국 내에서는 12,000대밖에 못 팔고 유럽으로 14,000대를 보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 어제 제가 어닝 결과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로블록스가 지금 21%가 넘게 주가가 꽁충 뛰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어닝 결과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길래 주식이 이렇게 21% 넘게 올라갈 수가 있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로블록스에 대한 그 영상을 예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었잖아요.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개의 종목의 하나로 로블록스
주식수가 선정이 됐었죠. 이때 소개드린 로블록스의 투자 가치 중에서 한 가지 부분이 뭐였냐면요. 미국의 16세 미만 청소년의 5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로블록스다. 대단한 수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린이들의 50% 이상이 로블록스의 멤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투자 가치 중에 하나였는데요. 반면에 이 부분이 또한 로블록스의 투자 리스크였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에 집중된 사용자층, 그러니까 어린이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청소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로블록스는 투자에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닝 결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질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해결이 됐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it can grow beyond,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냐면 아메리칸 칠드런, 미국의 어린이들을 지금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대상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어닝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미국,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도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은 87%의 성장을 미국 외 지역에서 보여줬거든요. 이게 첫 번째 호재였고요. 두 번째 호재는 뭐냐면 13세 이상, 그러니까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층에서의 지금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무려 111%가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어린이들은 50%가 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미국 내에서만 이렇게 성장해서는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보신 것처럼 미국 북미 이외에서의 성장률이 87%나 됐고요. 그리고 어린이층에서만 선호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성장률이 111%를 기록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점, 투자에 조금 방해가 되는 요소가 한꺼번에 해소가 되면서 이번에 21%라는 굉장히 멋진 주가의 폭등을 보여준 그런 주식이 로블록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쇼피파이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Roof upgrade Shopify says stock can jump back near its February highs. 루프라는 것은 이제 기관의 이름입니다. 투자 기관의 이름이 루프인데요. 이 루프라는 투자 기관에서 쇼피파이를 업그레이드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 의견으로 올렸나 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 주식은 점프할 수 있다. 다시 점프할 수 있다. February high, 그러니까 2월 달에 올라갔던 그 주가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피파이는 지금 온 트랙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았다.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성장을 보여주는 그 트랙 안에 있는데요. 최근에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지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준 것은 투자 기관 중에 하나인 루프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와 있죠. 앤손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이 주식에 대한 그 레이팅을 바꿨습니다. 홀드에서 바이로 바꿔줬다고 하죠. 보류에서 지금 매수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보기에는 쇼피파이가 에디셔널 탑라인 그로스, 그러니까 탑라인이라는 것은 매출을 얘기하고요. 바텀라인이라는 것은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진, 그러니까 수익률이죠. 수익률도 계속해서 익스펜션, 향상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커머스 쪽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쉬프트니까 지금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오프라인 리테일에서 이번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건너왔는데 이러한 추세, 이러한 쉬프트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여기서는 스트래티직 이니셔티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이것저것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아드는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런 것을.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방법으로 성장을 꾀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탑라인도 올라갈 거고 수익률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1,500을 막 넘나드는 그런 주가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00 밑으로 떨어졌었죠. 하지만 이번에 어떤 식으로 얘기해 주고 있냐면요. 프라이스 타겟을 1,400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내에 1,400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에서는 한 30% 정도의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은요, 또 시큐리티도 잘 돼 있고, 스케일러빌리티니까 대량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캐퍼시티가 있고, 거기에다가 릴라이어빌리티라는 것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굉장히 다 갖춘 그런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예전에는 이 정도의 그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런 플랫폼이 이번에 쇼피파이로 인해서 작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컴퍼니의 플라이휠은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사용자의 수가 늘면 늘수록 이 플랫폼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 네트워크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쇼피파이가 같은 효과를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소규모 그 비즈니스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수가 늘면 늘수록 쇼피파이의 힘은 점점점 커질 것이고 성장의 추세는 오히려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번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요, 펀드스트랫의 탐리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탐리는요, 테크 주식이 아직도 7% 정도 추가 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온 오미주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따끈따끈하고 유용한 정보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 are going to get to all of this with our first guest this hour. Just downgraded tech to neutral recently. And this morning says the tech stocks could decline an additional 7%, would take you down to that 200-day moving average level. Tom Lee of Fundstrat joins us this morning. Tom, it's always a treat and great to see you again. Yeah, great to see Carl and crew. You've been pretty stubborn and resolute about sticking with what you call epicenter names or cyclical names that are exposed to the recovery. What makes you think there's more downside on the tech side? Carl, I think that there have been 5 headwinds for tech that feel like they're coming to a head. In fact, I think Stan Druckenmiller in his interview today really spoke to it, that one of the overarching problems with tech starting this year is it's a crowded and stale long. People piled into these names last year because of the collapse of the economy and the pandemic. But now we have potential inflation building, interest rates going up. The White House could go after technology. The U.S. economy, not everyone believes it, but it looks like we're set for a full reopen by June. And then capital gains could go up. 5 of these is bad for the technology and growth trade, especially capital gains. More than 70 or 80% of all capital gains are just in a handful of sectors. And on the other hand, the epicenter trade wins on 5 of these. So if only 1 or 2 of these flips, in fact, happens, epicenter stocks are going to keep rallying and tech can weaken. So I think the move to the 200-day is probably the first reasonable stop to say, can we take a look to see if there's bargains? And that's, 7% downside. I'm going to speak a little anecdotally, but in our conversations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they built their entire careers for the past 10 years, even 12 or 15 years, buying growth stocks and earnings beats. They've survived by ignoring cyclical stocks. In fact, that's the reason they kept their jobs. But the environment in 2021 is so different. It is the diametric opposite of the last 12 years. And investors are reluctant to actually have any exposure. This is what we find in conversation after conversation. They say something like, why should I buy energy? It's only 3% of the S&P. Apple's bigger. I got to get Apple right. I don't care about energy. But for the first time, maybe, since we've been recommending Epicenter, last week we got finally some investors to take a look at these cyclicals. So I think it's just the door has finally opened. We're probably in stage 0 out of stage 30.